내년부터는 은행들이 펀드나 연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최대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 고난도 상품을 비대면으로 권유하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이 한마디로 앞으로는 은행에서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게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원금 손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어제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이 모범 규준을 토대로 내규를 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와 신탁, 연금 등에만 적용됩니다.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영되는 MMF나 MMT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DLF 사태 초기 때처럼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안전할 거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너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대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소비자들은 비예금 상품 담당 직원을 통해서만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업무 숙련도가 높고 또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 전화나 메시지, 비대면 방식으로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금융투자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전체 비예금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소비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설명서를 Q&A 형태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고령층에게만 적용됐던 판매 과정 녹취가 고난도 상품 가입자 모두에게 확대되고 투자 설명서와 약관에는 쉬운 용어와 그래픽을 사용하도록 해 손실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은행은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과 준법 감시인, 그리고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상품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상품 기획부터 선정, 판매,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총괄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또는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 판매를 반대하면 판매를 보류해야 합니다. 또 위원회 심의 결과는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이사회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CEO와 이사회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업점 직원들이 단기 실적 때문에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 평가 체계 KPI에서 비예금 상품에 대한 성과 지표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일선 영업점에서 투자 상품 취급 자체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